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다음으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밀가루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이제 밀가루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럼 체질적으로 따지면은 정말 해로운 체질이 따로 있고 오히려 유익한 체질도 있어요. 그럼 어떤 체질한테는 밀가루 음식이 해롭고 어떤 체질한테는 밀가루 음식이 유익한지 또 그 이유는 뭔지 그걸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권도원 박사님이 팔체질 창시자 권도원 박사님이 딱 해롭다, 밀가루 음식은 해롭다라고 적시를 해놓은 체질은 금체질입니다. 금양 금음체질. 또 반대로 유익하다라고 적시해 놓은 체질은 목양 목음체질입니다. 자, 이 목체질과 금체질은 완전히 반대 체질입니다. 그죠? 특징이 뭡니까? 목체질은 간이 강합니다. 그리고 금체질은 간이 제일 약합니다. 이제 간하고 쓸개 붙어 있는 요 세트된 요게 이제 강하냐 약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간이 제일 강한 체질에는 밀가루 음식이 유익하고 간이 제일 약한 체질에는 해롭다 그러는 거 보니까 이게 간하고 뭐 상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렇습니다. 밀가루 음식의 유해 여부는 간에 달렸습니다. 간 때문이야 랍니다. 자, 왜 그러면은 이 간 때문에 밀가루 음식이 해롭거나 유익하거나 하느냐? 그러니까 간이 하는 역할, 기능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해독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는 혈당 저장 공간이 바로 간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장내 미생물, 장내 세균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집니다. 우리 장내에는 세균이 있는데 그게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중간균도 있고 그거는 뭐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런데 이 밀가루 음식이 바로 뭐냐? 우리 몸에 해로운 역할을 하는 유해균의 먹이가 돼요. 유해균의 먹이가 돼요. 대표적인 유해균이 뭐냐면은 비만균과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유해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음식 많이 먹으면은 뭐 뚱뚱하게 살이 찌기 비만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이 유해균이 장벽에 손상을 입혀요. 장벽을 해쳐가지고 원래는 조밀조밀하게 짜져 있던 장세포가 이게 느슨해져가지고 장루수 현상이 벌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이 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위한 유해물질 독소가 바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갖고 이제 피를 타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독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간이에요. 그런데 이 간 기능이 약하면은 해독을 다 못해서 대사성 질환에 걸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이 약한 체질은 밀가루 음식이 해롭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혈당이 빨리 급격하게 올라가요. 밀가루 음식은 당 지수, 혈당 지수가 가장 높은 음식이에요. 우리 몸에 이제 혈관 속에 혈당이 높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원래 우리 혈관 속에 있는 혈당은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우리가 뭐 운동하거나 신진대사 활동하는데 에너지로 쓰이는데 그 에너지 소모가 적을 경우에는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 남아 돌아가는 당분, 탄수화물을 근육이나 간에서 보관을 해요. 특히 이제 간에 보관되는 당분은 이게 이제 글루코겐으로 전환이 돼서 보관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운동량이나 이게 많아지면은 혈당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간에서 다시 이제 그걸 분해해서 혈관으로 보내줘서 에너지로 쓰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간이 약하면은 그 남아 돌아가는 당분을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간 자체가 지방간이 되어버려요. 예? 이제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지방을 이제 글루코겐으로 만들어서 간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간 자체에 지방이 끼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많이 드시는 분 지방간 많다 그러죠. 그런데 술도 안 먹었는데 지방간 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바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이 약한 분들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지방간에 걸린다. 이거는 팔체질 권도원 박사님은 그렇게 세세하게 이런 설명을 안 해놨지만은 이게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최근에 연구 결과 실험지를 대상으로 그거 해보니까 이 밀가루 전분이 그렇게 지방간도 만들고 또 대사성 질환도 일으키더라 하는 걸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선 내가 간이 강한 체질인가 약한 체질인가부터 아세요. 그래서 강한 체질이면은 좋아하시는 거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가령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대선 후보 체질 분석 해드렸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목양 체질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밀가루 음식 엄청 자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분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간이 약한 분들은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밀가루 대신에 금체질 같은 경우는 메밀이 좋으니까 냉면, 메밀 냉면이나 메밀 소바 이런 거 드시면 좋습니다. 나는 뭐 금체질인지 목체질인지 나 체질을 몰라. 이런 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술에 약한가 강한가 정도는 아실 수 있잖아요. 대체로 술에 약한 분들, 술 막 못 이기고 숙취가 심한 분들은 간이 약한 체질입니다. 그런 분들은 밀가루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이 팔체질 이론을 권도원 박사님이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됐나 탄생 비화를 소개하겠습니다.